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곧 있을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간밤에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빠지면서 3일 연속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과 관련된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긴축 리스크가 또다시 도돌이표 마냥 다시 한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거기에 더해졌고요. 이 시장에 대한 고민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들려왔던 소식들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상황에서 계속 뺨을 맞고 있는 기분인데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여겨지는 국제결제은행 측에서 중앙은행들이 곧 자본시장을 위한 구제금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만큼 자본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시사했고요. 찰스 슈왑에서는 연준은 금리 인하까지 꽤나 오랜 시간,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꽤 뒤로 미루는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내년도 세계 경제는 30년 만에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점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시그널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죠. 2년물과 10년물은 벌써 역전폭이 많이 확대됐고 100거래일 이상 동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월물과 1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5년물과 미국 3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3개월물과 30년물조차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티 리서치에서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여러 시그널들이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캐나다 측에서 오늘 뉴욕장의 낙폭을 조금이나마 막아준 요소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빅스텝이었습니다. 기존에 100bp 올리고 75bp 올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가장 앞서서 긴축을 시행했던 게 바로 캐나다 측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빅스텝 그리고 이번에도 빅스텝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라는 코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하겠다. 경기 상황이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름 완화 시그널을 조금 보내줬다. 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거의 같은 경제권이다 보니까 미국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일부 완화 기대감을 안고 뉴욕장은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완전 보합권에서 끝이 났고요. 나스닥은 0.5% 하락, S&P 500은 0.19%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이슈가 혼재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감과 또 캐나다의 경기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섞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애플과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이들의 하락이 아마 나스닥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각각 개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테슬라는 번스타인에서 차값을 추가 할인해야 될 거다. 지금보다 16% 정도 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테슬라 3% 이상이나 밀려났고요. 무라타에서는 애플이 생산 문제가 아니라 수요 문제로 추가 감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출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애플 1.4%. 애플은 요즘 오르는 날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애플이 빠지다 보니까 애플 관련 부품주들도 미국에서 내려갔고요. 국내에서도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어제는 또 애플카 관련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유가가 3% 정도 내리면서 에너지주 하락했고요.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나마 선전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종목별로 영향을 줄 만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울프 리서치가 여행사들 지금은 괜찮은데 경기 침체 앞두고 수요 내년에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막 살아나려는 분위기에 여행 항공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내용인데요. 이 네 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킹홀디스, 트립어드바이저,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의 종목들 낙폭을 키웠고요. 오늘은 뉴욕장에서도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카바나인데요. 오늘 장중 최대 낙폭으로는 47%,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40%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려 98%나 내려갔는데요.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페치, 명품 플랫폼 업체도 그렇고 카바나도 그렇고 오늘 전자상거래 쪽에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또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웨드부시에서는 지금 카바나 목표 주가를 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급락해서 주가가 한 4달러 살짝 밑돌았는데 1달러 정도 내놓으며 파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봤을 때 이 종목의 낙폭이 오늘 유달리 컸고요. 중국에선 어제 해외 입국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앞서서 방역 완화 10가지 조치 등을 내놨는데 간략하게 추려본다면 이 정도 내용이고 이미 이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으니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경에 추가된 소식이 바로 해외 입국 방역 완화이기 때문에 면세점 쪽의 기대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잠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 중국 영화관에 리오프닝 기대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76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네요. 하루 1일간 112만 관객이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요즘 중국 영화관, 중국 콘텐츠, 중국향, 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여러 타이틀들이 달리면서 이런 쪽 종목들이 꽤나 강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모아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러스트벨트라는 지역군에 생산 설비가 늘고 있다. 제조업을 상징하는 지역인데 제조업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고 긍정의 이야기를 꺼내냈습니다. 수년간 리쇼어링이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자국 생산 중심으로 최근 바뀌고 있죠. 타국의 생산을 걸쳐놨다가 전쟁이나 중국과의 싸움 등의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반도체, 바이오 여러 생산 설비들을 모두 자국에다 집중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게 대표적인 리쇼어링의 일환이겠죠. 그 과정 속에서 바라볼 만한 포인트들을 일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조업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집니다. 이 업체의 실적이 좋고 이 업체가 납품하는 고객사들의 매출 증가, 그쪽 향 매출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내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고 그 가운데 생산 설비를 늘린다면 자동화 쪽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9월경에 로봇 관련 얘기하면서 전해드린 상황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리쇼어링 속에서 결국에는 산업 자동화가 필요하고 미국 기업들은 그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을 체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미국향 로봇 매출 있는 업체들 주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지나갈게요. 국내에서 오늘 3가지 정도로 짧게 종목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TSMC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엄청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기공식을 또 공장 기공식을 가졌는데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미국향 투자를 훨씬 더 많은 규모로 하고 있죠. 삼성의 파운드리 격차를 더 벌려놓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주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업체들입니다. 어제 애플과 AMD CEO가 미국 생산된 칩을 앞으로 사용하겠다라며 이 기공식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꺼내냈습니다. 삼성은 안 그래도 TSMC에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쪽에서는 가격 하락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반도체 중립의 이유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재고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반도체 쪽에 대해선 탄력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 살펴드린 바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악재성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신저가 기록했던 만큼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더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따지면서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위믹스 이야기가 결국 또 전달이 됐죠.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11월 24일에 닥사에서 위믹스 거래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날도 오후 6시경이었는데 이때 66% 정도 밀려났었던 위믹스 코인인데요.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가 거래소별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제 6시에 나왔고 순식간에 1,000원 정도에서 400원대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가 급락이죠. 일단 오늘 오후 3시부터 4대 거래에서 거래가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 코스닥에 위메이드 관련한 종목들 영향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대응이라는 말이 조금 죄송스럽게 느껴질 정도네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바타요. 런던에서 시사회를 살짝 열었는데 정말 찬사가 이런 찬사가 없습니다. 경외심을 유발한다. 전작보다 모든 게 훌륭하다. 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믿을 수 없는 규모에 압도당했다. 인생의 여러 개를 배웠다. 이 정도 코멘트가 달리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달려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바타2가 이제 14일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예매 오픈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저녁 시간에 들려왔는데요. 어제 그 기대감에 장중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 나올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키워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조금 간략하게 현금 이야기 살짝 해보려고요. 네, 저는 앞서 얘기해줬던 애플카 이야기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애플카 계획, 개발 계획, 바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도 불리는데 8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몇 년간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또 지난 6일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축소한다. 그리고 출시 목표를 기존의 2025년에서 1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목표했던 운전자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버전 레벨 5 기술을 구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하겠다라면서 완전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조금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만큼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카의 가격도 기존의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게 애플카 이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애플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기술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불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아르고 AI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이 투자를 줄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고요. 중단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인텔의 모비라이도 공모가 기준으로 당시 이 상장 계획을 밝혔을 때는 기업 가치를 500억 달러로 얘기를 했었는데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170억 달러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밤에 모비라이가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액이 월가 예상치를 상당히 웃돈 것으로 나오면서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실적 발표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의 앱티브가 합작해서 출범을 시켰던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이렇게 애플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겨졌던 LG전자가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어제 장에서 7%가 넘게 빠졌습니다. LG전자는 애플카 쪽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듯이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LG 그룹주들도 보시면 전기차 부품 쪽과 관련 있는 쪽이 많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LG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카 역시나 애플 측에서 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듯이 LG전자 측에서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가 반영됐을 뿐 애플카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논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주분들은 도대체 어떤 뉴스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애플카와 자율주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 뉴스 하나 때문에 주가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카 관련주들 보시면 LG전자 비롯해서 국내 전장 부품 업체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더구전자가 5% 가까이, 대성파인텍은 10%가 넘게, 현우산업도 13%나 빠졌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약간의 등락에 좀 온도차가 있긴 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2%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가 17%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듯이 애플카 이슈는 참 무소식이 희소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애플카라는 게 새로운 효자 상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애플 측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부분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카 이슈에 울고 웃는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이 엄청난 모멘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애플카는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이 안 나오다. 어느 날 좀 짜잔하고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LG전자 등의 급락 영향을 좀 미쳤는데 잠시 후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워낙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향 투자를 늘리면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전반에 공통된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른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 또한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당분간 기업들의 여건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55% 이상이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돈을 쥐고 있는 쪽에 어디인가를 봐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이라던가 혹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때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코스피 내에서 잉여 현금 흐름과 순현금이 꽤나 괜찮은 기업들을 추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봤고요. 기아나 롯데정밀화학, W게임즈, 요즘 또 제지주 언급도 살짝씩 나오더라고요. 한화시스템, 제일기획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간에 많이 언급됐던 BGF 리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때 든든한 캐쉬를 쥐고 있는 쪽 바라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이를 두고 전략도 챙기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변압기 업체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1월에 대형, 중형, 소형 변압기 모두 수출 데이터가 꽤나 좋게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섹터라며 비유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변압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속에서 변압기는 반드시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가적인 변압기 관련한 전략까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 하나 살펴볼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대감에 어제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기대감 때문에 힘을 더 실어준 건데요. 관련한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태료가 사라져도 자율 착용은 중요하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대중교통이나 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은 제외하고 또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변경됐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보시면 컬러레이가 특히나 중국 관련한 기업이기도 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고 연우, 아우딘 퓨처스 등등의 기업들 뭐 클리오,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화장품주의 강세 지속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을 관통하는 큰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에 또 종목들 영향이 짙은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간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전히 시장 가늠이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이벤트가 지나가서 방향 설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만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3거래 연속해서 부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다음 주 일정 앞두니까 어떤 포지션 취하기가 애매한 시장인데 일단 시장 코멘트부터 잡고 갈게요. 네, 사실 이번 주가 유난히 한 올 4분기 들어서 제일 재미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강한 하방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거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데 이거는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체감상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은 막 거의 3%, 4, 5%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없는 횡보장, 즉 이제 지루한 장인데 개인들의 심리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몇 번의 하락장을 겪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와, 이전만큼의 하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지수 자체가 개인들의 심리를 정말로 지금 자극하기 좀 쉬운 장인데 좋은 종목들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했었던 투자 방향성에 좀 저해되는 그런 이제 선뜻 손이 나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특징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몇 가지 섹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지수에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제가 무조건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방어적인 요소를 마련해야 된다.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만큼 시장 자체도 어느 쪽 한쪽에 베팅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이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모르는 거는 없으나 그게 적지적소에 어느 정도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지수의 하락폭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지금 나오는 거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1,300원을 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1,300원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다시 돌파가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달러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내가 시장에서 할 거와 못할 게 있으면 굳이 못할 게 있는데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는 투자뉴스 세븐에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굳이 할 게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참여하시기보다는 다음 주가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위치에서 코스피는 사실상 여기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워낙 거래량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 2% 정도의 하락. 오늘 차라리 밑꼬리를 잡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바닥입니다. 근데 어제 오랜만에 또 양봉이 좀 출현을 하면서 장중에 좀 기대가 된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더 재밌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너무 어렵게 대응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시험 결과를 보고서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끔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도 살짝 섞어주시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건네주십니다. 자신 없으면 일단 굳이 지금 들어가진 말자이고요.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다음 주까지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시장에 뭐 알려진 악재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부부싸움도 그래요. 뭔가 큰일이 벌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수건과 양말, 뭐 샴푸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지금 시장도 그래요.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 신경 긁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진맛쌤과 좀 잘 해결해 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근데 의아했던 게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위믹스 관련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주들, 뭐 코인 관련 종목들 더 영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걱정됐거든요. 그건 어때요? 사실 이제 코스닥 쪽 보시면 게임주가 예전만큼 시가총액 상위권들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미 위믹스 관련해서도 반반 싸움이죠. 어제 사실 시간의 거리에서 좀 걱정을 했던 게 시간의 거리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위메이드, 맥스플레이 셋 다 시간의 거리에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나 시간의 거래에서 매매를 하셨을까 봐 좀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위메이드나 이제 기타 게임주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과 사실 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게임주들에 빠진 돈이 어디로 갈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안에서 어차피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게임주에서 빠진 돈이 기술주들로 옮기는지 여부 혹은 2차 전지 쪽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훈풍이 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다. 저는 어제도 보시면 의외로 2차 전지 쪽은 강하게 수급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을 했다. 오랜만에 빨간불 봤던 이유도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유입됐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는 보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상영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190분이더라고요. 네, 이게 기네요. 제가 과연 3시간을 영화를 볼 수 있을지 이제 제가 그럴 여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이 되게 좋아서 이제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주들은 의외로 지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장중에 미스터 블루도 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금요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제발 좀 만나야 돼요. 시청률이 또 사실 이번 주는 되게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사실 조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제 만약에 음봉 덮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을 또 기대하면서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 컨텐츠주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쌤과 함께 호흡했던 미스터 블루가 또 어제 12% 올라가기도 했네요. 자, 애플카 가겠습니다. 애플카 이야기는 차라리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LG전자 급락부터 해서 애플 관련한 이슈가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또 애플 수요도 좋지 않을 거다. 감산 얘기 또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애플 제가 화요일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세론 뉴스라고 이제 사실 2026년도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다시 나오게 될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이제 또 시간 맞춰서 애플가가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이슈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해서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제 계속 이제 좀 기간의 연기. DDR5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기대를 하게 하고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카 관련 이슈로 몇 번의 매물대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매번 10만 원대 가면은 저런 이제 이슈가 하락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분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보시면은 LG전자가 그간 한 3, 4거래 정도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했던 요소가 이런 애플카 관련 이슈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애플카 관련 이슈가 악재로 전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그간 LG전자가 무조건 올랐던 게 이런 단순 테마성 이슈로 오른 건 아니라 이제 마그나 트레인과 합작 법인의 전장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아서 미우놀이가 지금 이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전 쪽에 재고가 너무나 지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반등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수주 잔고로 흑자 전환의 성공 이게 지속이 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쪽 이제 반도체 쪽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먹을거리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조금 더 평가받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어제 애플과 관련 이슈로 10만 원대 물려서 혹은 9만 원 중후반대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에 참여를 하시기보다는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똑같이 한번 쉬어가는 시점에서 한 8만 원대 이제 만약에 앞자리가 8자리로 바뀌고 LG전자가요? 네, LG전자죠. 네. 8만 5천 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거기서 반등의 요소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9만 원대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다시 올 것이다. 그 기회를 노리면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결국에 돌아서 분명히 이제 9만 원대는 다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반대로 10만 원, 12만 원대에도 심한 고문 당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바닥권을 노리면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9만 원대의 평균 단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8만 원 초반대에 가시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10만 원, 12만 원대의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8만 원 진입 시 분할 매수를 해서 오히려 LG전자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내년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LG전자에 좀 집중하셔서 전략을 주신 거고요. 다음은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괜찮은 업체들 어디 있을까를 앞서 살짝 살폈는데 현금 좀 있는 기업들 중에 좋게 보는 업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게 현금이 중요한 게 이런 경기 하방 사이클이 왔었을 때 투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게 매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랬듯이 하방 사이클에 투자를 해서 매번 성공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의 흐름들이 낙수 효과로 이제 추가 투자로 오히려 이뤄지게 될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유난히 주주 환원책이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관심 가져볼 기업들이 몇 개 좀 존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 안에서 LX 세미콘과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둘 다 지금 사실 모멘텀이 좀 적은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LX 세미콘은 재고 부담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OLED 쪽에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다 아는 악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OLED 쪽인데 OLED 쪽 결국에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순원금을 바탕으로 LX 세미콘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결실을 맺는 게 내년 중반 혹은 이제 내년 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부분들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만스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지만센과 합이 잘 맞는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5G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지만스픽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5G 얘기 꽤 해봤습니다. 5G 관련한 종목들 분위기 나아졌나요, 그 뒤로? 사실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 항상 5G는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팔고요.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면은 즉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적당한 시기에 꺼내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G 섹터 최근에 기가레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오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오르는 이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KMW와 당연히 HFR 제가 매번 관심드렸던 그 두 종목인데 결국엔 상승 추세선을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느리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밴드 상단에서는 매도죠. 그다음에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 한 5%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약수익은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KMW, HFR 떨어질 때 사서 살짝 오르면 팔고 이 전략으로 일단은 끌고 가다 이제 굵직하게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발생한다면 진맛생과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자, AS 한 종목만 봅니다. 수젠텍인데요. 수익률이 12월 5일 진맛 스픽이었고요. 한 7% 정도입니다. 단시간 안에 일단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인데 뭐 그때 키트주 뭐 해서 또 다른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중국 영향 있는 업체들 말씀 주셨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수젠테크 피드로 아직 저는 시세가 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이제 막 방역 조치가 나오는 시점에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사실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됐을 때 나오는 폭발적인 뭐 이제 감염률 이게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덜 나왔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슈 따라서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젠텍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실 한 10% 룸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진맛생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